저는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어른이었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더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노년에 와서야 알았습니다. 제게 기준이 없었다는 걸. 지난달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맨날 남 얘기만 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내가 언제? 누가 뭐래요? 누가 어떻대요? 맨날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날 밤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저는 늘 남의 말을 신경 썼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는지, 누가 어떻게 봤는지, 누가 뭐라고 할지. 그게 제 하루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저는 이렇게까지 남의 말에 흔들렸을까요? 70이 넘은 나이에도 왜 여전히 남의 평가가 무서웠을까요? 그날 밤 저는 알게 됐습니다. 제게 제 기준이 없었다는 걸. 젊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저는 늘 남들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이게 좋은지 나쁜지 제가 판단한 게 아니라 남들이 어떻게 보는지로 판단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사가 좋다고 하면 좋은 거였고 동료들이 나쁘다고 하면 나쁜 거였습니다. 제 생각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가족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남편이 되려 했고 아이들이 원하는 아버지가 되려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어른이란 그런 거라고 배웠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존중하고 남의 말을 듣는 것. 그게 성숙한 어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배려한 게 아니라 눈치를 본 겁니다. 존중한 게 아니라 비위를 맞춘 겁니다. 들은 게 아니라 흔들린 겁니다. 제 기준이 없었으니까요.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나이 들수록 남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쓰였습니다. 누가 저를 어떻게 봤는지,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밤새 그 생각만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저렇게 대했을까?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자식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상처받았습니다. 며느리가 제 조언을 무시하면 화가 났습니다.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경험이 많은데?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왜 상처받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그들이 잘못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어도 어떤 날은 괜찮았고 어떤 날은 아팠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어떤 때는 넘어갔고 어떤 때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제 기분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 기준이 아니라 제 기분이 기준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으면 괜찮았고 기분이 나쁘면 상처받았습니다. 그러니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어르신과 차를 마셨습니다. 그분은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었는데 참 평온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르신은 어떻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세요? 그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내 기준대로만 살아. 남이 뭐라고 하든.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평생 남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제 기준이 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앉아 물었습니다.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하나? 나는 뭘 지키고 싶나?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나?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뭘 원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때 문득 예전에 들었던 맹자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호연지기를 길러라. 젊을 땐 그 말이 너무 추상적이었습니다. 호연지기가 뭔지 기운을 기른다는 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맹자가 말한 호연지기는 남에게 당당한 기운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한 기운이었습니다. 내 기준에 맞게 살 때 생기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천천히 제 기준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남의 기준으로 살았는데 갑자기 제 기준을 세우려니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해봤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과는 어울리지 않겠다. 예전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 했습니다. 누가 불러도 갔고 누가 부탁해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선택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고 하고 싶은 일만 했습니다. 처음엔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이기적인 거 아닌가?
하지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기준을 세우니 사람들도 그 기준을 인정했습니다. 눈치 보며 살 때는 무시받았는데 기준을 가지니 대접받았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났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인데 왜 말을 안 들어?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내 생각을 말할 뿐이다. 듣든 안 듣든 그건 아들의 선택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편해졌습니다. 아들이 제 말을 안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며느리가 제 조언을 무시하면 서운했습니다. 시아버지 말을 귀담아 들어야지.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며느리에게는 며느리의 방식이 있다. 나는 내 방식대로 살고 며느리는 며느리 방식대로 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서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가 편해했습니다. 손주를 대하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엔 손주가 저를 좋아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할아버지인데 당연히 좋아해야지. 그래서 손주가 관심 없어 하면 상처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손주는 손주 인생을 사는 거다. 나를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건 손주 마음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편했습니다. 손주가 핸드폰만 봐도 괜찮았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 기준을 세우니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가 편해졌습니다. 남의 기준에 맞추려 할 때는 관계가 힘들었는데 제 기준대로 살 때는 관계가 자연스러웠습니다. 동네 모임에서도 그랬습니다. 예전엔 남들이 저를 어떻게 볼까 신경 썼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건 아닐까? 나를 이상하게 보는 건 아닐까? 그래서 늘 긴장했고 늘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나는 내 할 말만 한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그건 남들 몫이다. 그렇게 생각하니 편했습니다. 모임에 가도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일 뿐이다. 내가 틀린 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이 저를 지켜줬습니다. 그제야 맹자의 말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호연지기는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제 기준대로 살 때 생기는 흔들리지 않는 평온이었습니다. 맹자는 또 말했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책망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라. 젊을 땐 이 말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 남의 잘못을 지적하면 안 되나 당연히 잘못은 지적해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남을 판단하는 순간 저도 판단받습니다. 남을 평가하는 순간 저도 평가받습니다. 그러니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내 기준에 맞게 살고 있나? 그게 중요했습니다. 남이 어떻게 사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친구가 잘못된 선택을 해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친구의 선택이다. 나는 내 선택에만 책임지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니 편했습니다.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않으니 제 인생이 가벼워졌습니다. 아들이 제가 보기에 이상한 결정을 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인생이다. 아들이 책임지면 된다. 예전 같았으면 참견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기준이 생겼습니다. 나는 조언을 구할 때만 말한다. 구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대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오히려 제게 더 많이 물어봤습니다. 기준을 세우니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예전엔 모든 게 복잡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대해야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대해야 하고 상황마다 기준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기준 하나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이게 내 기준에 맞나?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합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 기준에 맞으면 합니다. 누가 좋다고 해도 제 기준에 안 맞으면 안 합니다. 남의 평가가 더 이상 저를 흔들지 못합니다. 지난주 손주가 또 핸드폰만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서운했을 겁니다. 할아버지가 왔는데 핸드폰만 보고.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손주는 손주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제 세계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서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게 제 기준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편해 보여. 무슨 좋은 일 있어?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내 기준대로 살기로 했어.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지. 나이 들어서까지 남 눈치 보고 살면 어떡해. 맞는 말이었습니다. 평생을 남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기준대로 살아도 되는 겁니다. 아니, 살아야 하는 겁니다. 말년의 안정은 조건에서 오지 않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정되지 않고 자식이 잘 산다고 안정되지 않습니다. 말년의 안정은 기준에서 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제 기준이 있을 때 비로소 안정됩니다. 맹자가 말한 기준은 남을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지키는 중심이었습니다. 외부 평가에서 벗어나 제 길을 가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선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많이 편합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정받지 못해도 상처받지 않습니다. 평가받지 못해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제 기준이 저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지키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말년의 안정입니다. 친구들을 보면 여전히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다고 밤새 고민하고 누가 무시했다고 화를 냅니다. 예전의 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기준입니다. 남의 평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기만의 기준입니다. 그 기준이 생기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의 말에 덜 신경 쓰고 남의 평가에 덜 휘둘립니다. 제 기준대로 살고 제 길을 갑니다. 맹자가 말한 어른의 기준이 이제야 이해됩니다. 그건 세상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남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세우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제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말년의 안정입니다. 조건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중심입니다. 외부가 아니라 내부입니다. 저는 이제 제 기준으로 삽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편안합니다. 그게 말년에 제가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